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뭔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이 왜 중요할까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EBS에서 방영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도덕성 하면 보통은 도덕적인 태도만 이야기하는데,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사회생활도 잘할 뿐 아니라, 그리고 친구 간의 인간관계도 좋을 뿐 아니라 학습 능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제 뛰어나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사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는, 도덕성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가정도 하고 학교도 하는데, 보통은 학교에서 이제 도덕성 발달 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도덕성 발달을 하는 거죠. 가령 아주 유아기 시절에는 부모가 어떤 장난감을 주었는지 또 굉장히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부서진 장난감을 준다거나 너무 완결된 어떤 도덕적인 장난감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장난감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과 요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부모들은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의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끌어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에는 좀 어려운 걸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응보적 훈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귀납적 훈육이 있거든요. 근데 응보적 훈육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나 어느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인사를 안 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즉각적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실은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스스로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이제 눈치를 보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른 이제 훈육의 방법이 귀납적 훈육 방법입니다. 귀납적인 훈육 방법은 부모가 설명을 하는 거죠.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이 어때서 이런 행동은 이런 거 같아. 그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귀납적인 거고요. 설명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과 애정을 철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애정을 철회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로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보적 훈육, 귀납적 훈육이 있는데, 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납적 훈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귀납적 훈육을 하는 부모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귀납적 훈육의 방법은 호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호프만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본래적으로 선한 본성을 이렇게 함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귀납적 훈육을 이야기했는데 그 귀납적 훈육이라고 하는 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자아의 존중감은 자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자아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나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거울이거든요. 부모도 거울이죠. 부모가 긍정적으로 거울 역할을 하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 너는 늘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격려를 해주면 자아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되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아 존중감과 혼란될 수 있는 게 나르시즘이라든가 자아 왜곡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잘 못하거든요. 어떤 것은 결핍도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실제 현실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보면 이 그 자녀들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다든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아를 왜곡한다든가 또 자아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신의 이기성을 강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상을 가져서 어떤 상황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늘 언제나 부족할 수 있다. 또 결핍된 존재다. 그래서 이제 결핍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를 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잘 피드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한 아이인데 친구들이 나를 좀 어리석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왜 너는 그렇게 어리석게 굴어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가진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준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므로 네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지치지 말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훈육을 하면서 정말 부모가 가져야 될 건 우리 아이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가고 관찰해주고 같이 대화하는 태도 이것이 귀납적 훈육을 하는 부모가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꼭 필요한 도덕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예절 바른 아이가 되어야 된다,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정의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이제 도덕적인 원리라고 하면 정의감과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자아 중심성이 강하면 마치 나만 손해인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눈을 좀 길러주는 거, 그것이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게 공정한 것, 나도 타인에게 공정한 것, 이것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정의감은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을 통해서 길러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정의로운가? 이 말을 할 때 공정한가? 우리 집에서 어떤 이제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가족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시고 어머니는 어떤 말을 하시고 나도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말을 나는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이들이 정의감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정의감이 결국 나를 사회에서 스스로가 당당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의감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배려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배려하고 배려받고 살죠. 누구로부터 배려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또 내가 배려하면 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므로 배려하고 배려받는 건 어쩌면 자녀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배려받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특히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님이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또 집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같이 먹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뭔 일을 했을 때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배려하고 배려받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정의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게 생각하는데, 딱딱하게요. 근데 이제 정의는 굉장히 딱딱한 것이 아니고 따뜻해야 되고, 배려로.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내가 아는 사람만 친밀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공정한 것. 그래서 정의와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갖춘 자녀로 키우게 되면,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학생들이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나 또 학습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녀들의 정의감과 배려 의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정의감과 배려의식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감 이렇게 하면 논서를 읽어야 되나? 또 뭐 어렵게 그 논리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조리 있게 뭐 웅변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의감은 참여하는 겁니다. 네. 어떤 거든지 긍정적으로 참여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 데려가면서 이것도 재밌네. 주위에 우리 동네에 있는 복지센터 이런 것도 있네. 주민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소방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참여하게 되면 왜 여기에 주민센터가 있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민센터가 하는 역할은 뭐지? 그러면 나는 그 주민센터에 나는 주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감을 너무 딱딱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서, 정의감이나 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배려하고 배려받는 것도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배려하니까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 그렇죠. 오늘 우리가 흔히 어버이날이다 선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아마 학교에서 그 경험을 하셨을 건데, 부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하잖아요. 그 날아갈 듯이라는 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나 배려는 표현하고 참여하는 감각, 그러니까 발을 움직이는 이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나 정의의 감각은 자녀들이 스스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늘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배려감과 정의감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디에 적절한 언어를 표현하는지 부모는 그걸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기록을 해서 우리 아이 성장일기, 또 성장 기록 이런 것을 가지면 아이들과 함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것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소통이 아이들, 자녀들의 정의감과 배려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좋죠.
가족 회의를 또 놀이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 회의 하라 그러면 이제 외식을 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 야외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모여서 네.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정의감과 배려감을 길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결국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게 되면 수많은 이제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하게 되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이 다른 학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실은 그 혼란이 신비이고 매직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혼란하기 때문에 즐겁구나. 나와 가치관이 다른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부모가 든든한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내 자녀가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주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의 도덕성은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부모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가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